지난달에 중국 윈난성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히토류 매장지가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떠들썩하던데 도대체 매장량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세계적으로 떠들썩합니까? 일단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아까 네네. 우리 모니터에도 나왔는데 지금 한 약 115만 톤의 115만 톤. 히토류가 네네. 지금 매장됐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흡착형 히토리라고 하는 광산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점토 광물에 이제 히토리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히토리를 이제 잠시 후에 히토리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히토리를 크게 한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합니다. 큰 네네. 틀에서. 그러니까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히토리란 말을 쓰고 네네.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히토리를 쓰고 네네. 무거울 중자를 써서 중히토리 하는데 네네. 무슨 말이냐면 경히토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라믹 콘덴스 자석 네. 그러니까 조금 중에다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중히토리는 우리가 뭐 컬러 TV 뭐 이런 적색 형광체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있는 첨단 장비죠. 무기, 미사일. 이게 이제 중히토류인데 이번에 윤남성에 되는 게 중히토류. 그러니까 첨단 장비에 들어갈 이런 중요한 히토류의 자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더 히토류. 중요한 게 네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긴장을 하는 거고 이제 네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매장량도 매장량이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거는 이미 있었는데 딱 맞춰서 던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네네. 이럴 수는 없다라고 네네. 보이고 사실 제가 이제 히토리 부분에서는 제가 뭐 칼럼도 많이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좀 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사실 히토류 자체를 중국 정부가 계속 컨트롤하고 있는 거고 워낙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트럼프 이 행정부 출범 직전에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계획적이고 전략적이다라고 네. 저는 이제 보고 있고 왜 그러냐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2019년도 5월 달에 이 장시성 히토류 생산 그룹을 갔어요. 히토류는요, 중국 그 전 세계에서 히토류를 이제 생산을 한 거의 한 비중이 중국이 한 90%인데요. 아까 경히토류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건 중국의 북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몽고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몽골 지역에. 내몽고 네네. 지역. 그런데 남쪽 지역 장시성 그다음에 운남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남쪽 지역은 중요한 미사일, 첨단 무기 장비 들어가는 중히토류가 여기서 많이 나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일기 때 막 때리니까 중국에 시작하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장시성 히토리의 생산 공장을 견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압박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던졌다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뜻은 저는 이제 뭐 기가 막힌 타임이다 말씀하셨다시피 매우 전략적이다. 네네. 예, 그건 거기에 맞춰서 활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이익이 등장에 딱 맞춰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토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토류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만 해도 히토류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고 또 어디에 쓰이길래 이렇게 히토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이 히토리라는 게 말 그 히토라는 뜻이 한자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우 드문 흙. 그렇죠. 예. 매우 드물다는 광물 자원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잘 안 난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기 때문인데 이게 뭐 그 원소가 이제 17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소를 이제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네네. 뭐 특히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게 뭐 지금 뭐 스칸듐이라든가 이투늄, 뭐 란티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토라는 원소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다음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기후 날씨에도 몇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활용도가 매우 다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여러 개 17개 원소에 따라서 사용 용도 분야가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17개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히토류, 중히토류 그다음에 무거울 중자 히토류에 따라서 다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010년도 중국과 일본 간에 있는 영토 분쟁이 났을 때도 네네. 센카쿠 열도 네네. 중국에서는 디아위다라고 하는데 그때 났을 때도 일본이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중국이 바로 이 히토류 수출 제한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바로 두 손을 들었죠. 네. 그만큼 두 손 든 이유는 일본에서 만들어내는 가전제품이 이 중국 히토리가 없으면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히토리는 산업의 비타민이다,
뭐 21세기의 석유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토류라고 하는 것은 드물지만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원이다. 특히 지금의 첨단 무기 전쟁, 기술 네네. 전쟁에서는 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토류가 중국이 아주 독점을 하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사실 중국이 뭐 일단 매장된 것은 독보적이진 않습니다. 네네. 매장량으로 한번 보면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보면요. 네네. 이게 2023년도 기준인데 중국이 한 4,400만 톤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한 2,200만 톤, 뭐 그다음 브라질, 러시아, 인도, 뭐 호주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미국은 한 9위 정도. 미국도 있습니다. 히토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있는데 중국이 강한 것은 이것을 가공하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게 거의 전 세계에서 중국만이 가능하다 할 만큼. 네네. 이게 독보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근데 다른 나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환경 오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가공 과정에서 미국은 당연히 할 수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래서 이걸 중국은 해왔고 하면서 많은 노하우가 생긴 거고 네. 그만큼 축적이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공하고 생산, 채굴 이런 기술은 중국이 최고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히토류가 매장량은 전 세계 매장량의 40%, 그런데 생산량은 무려 70%. 이 정도면 거의 뭐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이런 독점적인 그 지위를 이용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일종의 전략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본과의 그런 영토 분쟁에서 바로 써먹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이 중국이 이런 전략 광물 자원을 지금 무기화하는 것은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뭐 중국 특히 뭐 시진핑 주석도 이런 말을 했지만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히토류가 그냥 우리가 많은 가전제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 미사일을 만들면 히토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군사 안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전 세계 히토리 생산은 70%인데 또 어떤 자료는 뭐 더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네. 생산, 채굴 이런 가공에 비해서는 거의 중국을 다 전체로 80~90%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지금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전략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이고. 근데 이번에 운남성에서 중히토류에 해당되는 게 또 발굴됐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제 어떤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중국의 제재 강도에 따라서 이제 이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히토리는 제일 마지막에 수단일 것이고요. 네네.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 흑연 이런 수출 규제를 계속 경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카드를 계속 최악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 우리나라에는 히토류 안 나옵니까?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도된 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은 이미 세계에서 매장량도 세계 1위, 생산량도 세계 1위인데 이번에 윈난성에서 또 새로운 매장지까지 발견이 됐다라고 하니까 중국의 힘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까 우리 미국 지질조사국 히토리 매장량 순위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미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호주와 같이 협업을 해서 호주에서 공장을 하려고 하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밑에 쭉 보시면 뭐 또 한 9위, 10위 정도만 가면요. 탄자니아하고 케냐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같은 경우도 매우 많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는 90만 톤 정도 되는데 네네. 특히 아프리카에 또 많이 있는데 이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쪽과의 영향이 엄청 큰 거죠. 네네. 거기에도 이제 계속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국 내 지금 운남성도 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지금 브라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 지금 있는 이제 브라질 플러스 뭐 남미뿐만 아니라 지금 뭐 아프리카 쪽에도 계속 영향을 발휘하면서 이것을 또 이제 뭐 광산하는 거. 왜냐하면 거기서는 이런 채굴 가공한 기술이 없으니까 중국이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채굴할게. 네네. 아프리카 가서. 근데 우리가 가져간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을 주겠다. 네. 이런 식의 되다 보니까 자체적인 영향력도 더 커지는데 외부에 있는 히토리 광산도 중국이 계속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은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경험이 있으니까 해외에서도 그게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징벌적 관세를 이제 매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사가 났던데 중국도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히토류 카드도 중국이 빼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중국의 미국의 대응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제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중국의 카드는 여론전, 심리전, 그다음에 법률전, 네. 금융전 대응에 따라서 지금 카드를 딱 테이블에 놓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지금 바로 지금 떴는데 지금 미국이 대중국 관세 10%에 대해서 지금 했을 때 중국은 일단은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혹은 중국 관련이 있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전 압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겠다라는 등. 요 구글도 해당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 일단은 1단계는 맞대응입니다. 미국이 10% 하면 중국도 거기에 10% 하겠다. 네. 일단은 상응하는 원칙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근데 지금 우리 히토를 말씀하셨는데 히토는 아직 아니다. 그러면 뭐냐? 만약에 전략 물자를 만약에 무기화한다라면 이중용도 품목에 해당되는 흑연, 게르만, 갈륨 이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네네. 일단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망간, 티타늄. 그러니까 이 전략 물자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던질 카드가 많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네네. 그런데 히토리는 아직까지 멀었다. 더 상황이 갔을 때 네네. 더 심각한 상황에 히토리를 던질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워밍업 단계라고 보는 거죠. 와. 이제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도 지금 대중국 관세 부분이 시작 단계로 봅니다. 지금은 트럼프 취임하고 100일 이내는 자국 시장에 대한 자국 경제에 대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펜타닐 이유가 컸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네. 관세 목적도 거기에 입증되기 때문에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대중국 관세 이게 이제 더 진행되면 거기에 따라서 중국이 히토리 카드를 언제 쓸 것이냐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안 쓴다. 그러면 히토류 카드는 맨 마지막에 비장의 카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조금 것 더 같습니까? 뒤쪽에 놓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 이 히토류 카드에 대해서 어쨌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첫 번째가 이제 호주와의 이제 협력이죠. 이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네. 지금 일단 환경 이슈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일단 허가를 해준 게 미국 히토류 채굴 기업인 이 MP 머티리얼즈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네. 채굴을 해라. 예. 근데 그걸 생산을 하는 부분에서는 채굴하고 가공하고 생산하는 부분에서는 이걸 이제 호주로 갈 것이냐. 그럼 이걸 뭐 국내에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들이죠. 이와 동시에 이제 호주와의 협력, 호주는 동맹이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동맹 국가 중에서 가장 호주가 또 캐나다도 있기도 합니다. 네네. 캐나다 밑에 10위 정도 있는데 호주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호주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쨌든 지금 아까 전투기, 미사일, 잠수함, 첨단 군사 장비의 히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공급망 안보 차원에서 매우 강력하게 공급망 구조를 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부분에서 히토리 부분들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구성을 하는 게 아마 트럼프 입장력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세상을 좀 시끄럽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린란드인데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도 히토류와 관계가 있는 이야기라면서요. 거의 저는 90%. 90%. 네네. 근데 지금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네네. 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봐셔야 되는 게 지금 히토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아실 텐데 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린란드를 했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그린란드가 북극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게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도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인구가 약 6만 명도 좀 안 됩니다. 네. 근데 영토의 80% 이상이 빙하입니다. 빙하. 근데 이게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해서 빙하가 이제 쭉 사라지면서 와, 이 광대한 이게 히토류 자원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게 50만 톤이다 히토리가 매장량이 이런 네네. 말도 있기도 하고 네네. 아니다. 뭐 지금 훨씬 더 더 많을 것이다. 네. 뭐 500만 톤, 1000만 톤 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일단 면적이 적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 빙하에 갇혀 있었던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이 알래스카를 러시아에 또 샀던 것처럼 이 덴마크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덴마크가 나오는 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그린란드가 지난 300년간 이 덴마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1953년도에 공식적으로 덴마크에 편입이 됐고 2009년도에 이제 어디 뭐 이제 된 건 자치적인 부분이 된 건데 자치령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왜 어떻게 보면 걱정되고 중요한 변수가 뭐냐면 사실 이 자치권을 이제 받으면서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하지만 뭐 독립 결정권은 그린란드 주민들이 한다는 거예요. 네네. 투표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6만 명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되겠다. 네네. 국민들 따라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다. 그게 있다라고 네. 보여지고 지금 이제 아까 광대한 히토리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렇게 있는 인구 6만 명도 안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산다라면 네네. 이거 우리는 해볼 만한 게임이다라고 네.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장사가 된다. 거래주의로 보는 거죠. 그럼 사면 그 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뭐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빙하가 녹고 있고 거기에다가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경제성이 있을 그런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탐을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덴마크나 그린란드는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덴마크 입장에서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 되면 네네. 이게 불편하죠. 네. 불편하죠. 그러니까 지금 좋아할 일 당연히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니까 덴마크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한번 해본 여론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 1,000명 대상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의 한 46% 정도가 이제 미국을 이제 덴마크 가장 큰 위험, 가장 큰 위험 리스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한 응답자의 78%가 이제 그린란드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 네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여론조사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도 덴마크가 또 자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린란드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네네. 이런 또 있는 편이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덴마크 뭐 총리도 그렇고요. 좀 그린란드의 여러 입장도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뭐 지금 덴마크 총리랑 뭐 또 트럼프 대통령 통화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통화한 결과를 내용 보면 지금 뭐 기사화된 거기 때문에 덴마크 총리가 하는 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에서 매우 관심이 많다. 네.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네. 이런 이야기 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결코 뭐 단시일 내에 뭐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쨌든 네네. 뭐 트럼프가 거래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중국도 이슈에 대해서 매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는 외교도 거래라고 보고 있는 그런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히토류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자원도 매우 부족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던 것처럼 히토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라고 하면 히토류도 부족한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히토류 전쟁과 대비해가지고 어떠한 그 준비를 해야 되고 있습니까? 참 이분이 어렵죠. 우리가 지금 히토류제가 발견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우리나라가 히토류가 중요하지 않은 히토류는 안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히토류 들어가는 거.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생산하는 국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어떻게 수입하냐면 뭐 반제품, 완제품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 수입량이 한 309만 톤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95만 톤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이거 히토류가 중국이 만약에 이런 히토류에 제한을 한다라면 네네.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중국 수입량이 60%가 넘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공급망 다변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공급망 다변화가 사실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스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광물적인 자원의 국가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국가들에게 협력, 그다음 우리가 이제 채굴
뭐 가공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의미가 있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고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공급망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이런 베트남이 또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베트남과의 지금 우리 한국과 베트남 관계가 좋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기술적 역량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변화 노력을 좀 더 지금부터 언젠가는 다가올 이슈이기 때문에 뭐 히토리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니까 베트남에 매장되어 있는 히토류가 중국이 4,400만 톤인데 베트남이 2,200만 톤이니까 네, 베트남이. 상당히 많은 그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면 네.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자원 전쟁을 진행해 왔습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자원 전쟁은 사실 뭐 미국도 자원이 많고 중국도 네네. 자원이 많지만 미국은 그걸 가공하고 채굴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다 수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원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중국 주도로 그렇게 방치를 했던 거죠. 네. 미중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우리가 자원 전쟁 이슈가 나온 거고 중국이 그동안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해왔으면서 이러면서 이 자원이 무기화로 지금 승계된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미중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전략 경쟁에 따라서 중국의 전략 광물 자원들의 무기화가 핵심적으로 도드라지는 거고 이게 더 심화되면서 앞으로 글로벌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공급망 지금 우리 이야기하는 산업의 공급망뿐만이 아니라 군사 물자도 마찬가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혼란스럽게 경기되는 것들이죠. 네네. 이것을 이제 본격 막겠다고 한 게 바로 바이든 행정부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 무기 자원은 특히 우리 이 광물 자원에 대한 이야기는 적지 않았고 많지는 않았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글로벌 특히 이제 한국과 일본과 그다음에 미국 중심에 그래서 이 전략 물자 협의체도 만들고 해왔거든요.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제 했는데 이게 트럼프 와서 또 어떻게 될지 이게 가장 걱정인 거죠. 이것을 더 해 나가야 되고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우리 정부가 이걸 계속 해야 된다. 끊어지면 안 된다. 네네. 이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들의 그 자원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현명하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학교 국제교류원장님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